들어가기 전에 에너지가 뭘까? 에너지. 뭐 이거 너무 우리가 그냥 에너지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거기 이미 써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단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단위. 얘 같은 경우 단위는 바로 줄이라고 줄. 거기 초록색한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한번 적어봐 줄. 자,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있는 7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있지. 자, 근데 이 7개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이 7가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볼게. 자,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근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날 거야. 막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를 약간 고상하게 쓴 게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잘 몰라도 돼.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전류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이게 뭐겠어? 뭐 전기 에너지. 너무 쉽지? 여기 난이도 하야.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의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이게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3 때 했을 거야. 중3 맨 마지막 부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맨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네 번째를 잘 몰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 뭐겠어? 약간 진동, 운동. 뭘 것 같아? 약간 감이 안 오지. 이거 많이 틀리거든, 애들이. 이게 뭐냐면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 이게 바로 열 에너지. 그 다음 밑에 핵 융합, 핵 분열, 핵. 딱 봐도 핵 에너지. 핵 에너지. 그 다음에 밑에 소리나 파도와 같이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 이거 파동 에너지라고 해. 파동 에너지라고도 하고 학교에서 소리 에너지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왜냐면 소리가 대표적인 거든. 파동 에너지 중에. 그 다음에 밑에 빛이 지니는 에너지. 이게 바로 빛 에너지.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쉽지?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믹스가 돼가지고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밑에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 바로 시험에서 이것들이 믹스해서 나와. 그래서 이렇게 각각과 7가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에너지 전환이거든. 그래서 거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에너지 전환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3가지 유형이 있어. 우선 거기 하나부터 볼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전환이라고 있어. 여러 가지 전환. 거기 빈칸 5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한번 적어봐. 이렇게. 우선 맨 위에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왼쪽에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여기 빛 에너지. 이렇게 적어볼래? 그래서 아마 이 1번이 가장 많이 나올 거야. 에너지 전환 파트 중에서. 왜? 그냥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얘 하나 말해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자, 하나씩 해보자고. 우선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 전환된대. 이거에 대한 예가 뭐가 있을까? 머리 위에 있는 거 이거 뭐야? 전등. 이런 거 나온다니까? 전등. 그 다음에 우리 빛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 막 약간 좀 에너지 아끼는 하우스에서 좀 많이 쓰는 건데? 태양열. 맞아. 태양열.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얘만 한 번씩 정리하잖아.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 자, 하나 물어볼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뭘까? 아직 안 배웠는데 바로 발전기야.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 있는 게 바로 발전기. 아니에요? 방금 화살표. 반대네. 미안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만드는 게 바로 발전기.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만드는 얘가 뭐가 있을까? 우리 여름철에 많이 쓰는 거 있어. 에어컨 대신. 에어컨은 약간 좀 진짜 더울 때, 해 더울 때만 쓰고. 선풍기. 선풍기. 맞아. 선풍기가 뭐야? 선풍기 딱 꽂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빽빽빽 들어가잖아. 그게 역학적 에너지잖아. 운동하는 거. 이게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 이 부분. 근데 선풍기로 알지 말고 이걸 좀 약간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쓰냐면 전동기라고 써. 전동기라고 알고 있어. 전동기.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부분 많이 틀려.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빨간색으로 쓴 거였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빛 에너지 가지고 화학 에너지 만드는 거 뭐 있을까? 우리 식물이 하는 거 있어. 식물. 바로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뭐가 있을까?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 전환되는 거. 우리 생물 중에 빛내는 거 딱 하나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 빛내는 거? 아, 근데 이거 뭐 도시에서 안 보여. 솔직히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어. 반딧불. 본 적 있나? 난 한 번도 없네. 이거 반딧불이. 그 다음에 우리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있어. 이거 뭐 있을까? 열 에너지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곧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화력 발전이라고 해요. 화력 발전. 화력 발전 내가 간략하게 말해주자면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 열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 열 에너지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화력 발전소의 역할이야. 좀 이따 배울 거야.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얘 하나 있어. 겨울철에 쓰는 거. 우리 지금 좀 춥잖아. 겨울철에 쓰는 거. 뭐 있을까? 근데 요즘 다 천장에 달려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릴 때 약간 보였어. 약간 그 난로. 전열기라고 하지? 전열기. 전기 딱 연결시키면 뭐가 돼? 그 약간 따뜻한 거 열 같은 거 나오잖아. 그치? 난로, 전열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자,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얘. 이거는 좀 중요해. 이것도. 왜냐면 이게 은근 잘 나와. 뭐 있을까? 역학적 에너지 가지고 열 에너지 만드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야? 비비는 거? 맞잖아. 맞잖아. 그치. 맞잖아. 뭐야? 이것도 운동하면서 열 에너지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열 에너지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게 있어. 아니다. 미안합니다.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 만드는 게 있어. 뭘까? 우리 불 태우는 거. 빨개하면 뭐가 돼? 열 에너지로 전환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 밑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이거 그림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여기 사이에 딱 기억 치고 자, 기억의 얘는 무엇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우선 첫 번째 유형.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볼게. 두 번째 유형은 좀 쉬워. 두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은 거기 뭐 있어? 바로 휴대전화 있잖아. 휴대폰. 아니고 폰이랑 치. 자, 폰이 있는데 자, 폰 같은 경우는 어떤 에너지가 제일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어떤 에너지일까? 우리 폰 움직이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약간 충전부터 해야 되지 않아? 그럼 뭘 넣는 거야? 어떤 에너지 넣는 거야? 바로 전기 에너지가 제일 베이스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내가 아이폰 내가 저 애플 홈페이지에서 좀 조용해 왔는데 그래서 전기 에너지 써볼래? 거기 왼쪽에다가 연두색 칸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크게. 이 전기 에너지로 소리도 내고 발열도 내고 그다음에 뭐 화면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 진동, 충전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보자고. 자, 소리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어떤 에너지? 이거 지금 했다. 소리. 파동 에너지. 파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똑같아. 그 다음 밑에 이제 발열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열 에너지.
거기 화면 무슨 에너지일까? 화면 P 에너지. 다음 네 번째 진동 같은 경우는 이거 뭘까? 진동. 이게 바로 역학의 에너지예요. 역학의 에너지.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충전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뭐로 전환시키냐면 어디다 충전해? 우리 배터리에다가 충전하잖아. 배터리에 어떤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바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파동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렇게 5개로 전환해. 그래서 두 번째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핸드폰. 그다음 밑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사실 거의 안 나올 거야. 거의 안 나오는데 내가 혹시 모르니까 넣어놨어.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 세 번째 이거만 한번 써줄래? 자, 우선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뭘 넣어줘야 돼? 기름 넣어줘야 되잖아. 이 기름 같은 걸 뭐라고 해? 이게 바로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기름 같은 거 바로 화학 에너지라고. 자, 그래서 기름 딱 넣어줄까? 기름 넣어주면 이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걸 밑에 봐봐. 에너지가 딱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로 전환돼. 뭐야? 빨간색하고 초록색 보여? 화살표? 빨간색 무슨 에너지야? 바로 열 에너지 형태로 나와.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은 뭐야?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자동차 움직이면서 마찰 같은 거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마찰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 여러 가지 전환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행 앞으로 나가는 거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바로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만 꼭 보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전환을 한번 봐. 알겠지? 시험 전에. 자,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이야. 자, 거기 보면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냥 약간 이런 거지. 보존된다는 게 뭐야? 아까 뭔가 계속 그대로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상태가? 그래서 볼게. 에너지 보존. 에너지가 전환될 때 바로 생성 소멸되지 않아.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되는 걸 우리 배웠잖아. 근데 에너지가 도중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근데 옆에 봐봐. 에너지 뭐가 일정? 아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면 뭐가 일정해? 전체 양은 일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에너지 총량 일정한 게 바로 에너지 보존이야. 별 어려운 거 없어. 그치?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 그래서 밑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약간 사람들이 그냥 법칙 같은 거 만들었는데 이거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자, 전환 전에 우리 전환되기 전 에너지 총량과 그러면 총량과 전환 후의 에너지 총량은 어떨까? 같겠지? 왜? 도중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까. 전환 전 에너지 총량과 전환 후 에너지 총량은 같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에너지는 보존되긴 해. 보존되는데 우리가 근데 왜 있잖아. 지금 에너지 전환해서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왜 발전소에서 전기 계속 만들고 왜 그럴까? 보존된다며.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때문에 그래.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전환 시 일부는 항상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국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항상 어떤 에너지?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면 뭐가 발생해? 발열가스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배터리가 계속 닳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어. 다시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시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전환 시 우리가 이용한 에너지 양은 점점 감소가 되는 거야. 왜? 항상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니까. 그래서
거기 이용 가능한 에너지 부분은 계속 감소합니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감소. 이게 세 번째. 사실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여기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네 번째. 에너지 보존과 마찰. 아까 했잖아. 여기 지금 다 키포인트가 뭐야? 지금 뭘 초점으로 말하고 있어? 다 열 에너지 초점으로 말하고 있거든? 에너지 우리 보존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여기서 에너지 전환 중에서 열 에너지가 나가는 게 있었어. 뭐야? 이거 마찰. 그래서 마찰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네 번째 에너지 보존과 마찰이 있어. 마찰이 일어나면 뭐가 생긴다? 열 에너지가 생기더라. 그래서 한번 볼게. 이렇게 두 가지 선지가 나올 수 있거든. 거기 보면 내가 두 가지 선지를 둘 다 내가 적어놓은 거야. 마찰이 어떨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될까? 마찰이 어떨 때?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될까? 아니면 없을 때 일정하게 보존될까? 바로 없을 때. 바로 마찰이 없잖아? 그러면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 우리 마찰이 없을 때는. 근데 마찰이 어떤 때는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될까? 어떨 때? 있을 때 없을 때? 이거는 바로 마찰이 있을 때. 마찰이 있을 때. 바로 마찰이 있을 때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내가 선지를 왜 가져왔냐면 약간 어감 차이가 있어. 이런 거 은근 많이 틀린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 가져와서 한번 보여준 거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한번 훈련 문제 한번 풀어볼래? 진짜 레알 시험 뭐 없어. 그냥 수학이야. 그냥 초등학교 수학. 자, 기억은 뭘까요? 자, 전기에너지 200J를 전환시킬 때 그럼 빛 에너지하고 항상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가 나가겠지. 그럼 열 에너지 몇이야? 75J. 끝. 그냥 이 정도 나와. 별거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OX 문제 한번 풀어볼래? 41페이지에 있는 OX 문제. 자, 35에 같이 볼게. 아까 오늘이 약간 보충이라서 약간 좀 스피드한 감이 있어. 왜냐면 7시에 나 또 수업 있거든. 그래서 원래 좀 원래 좀 노닥거리면서 하는데 약간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할게. 자, 한번 같이 볼게. 자, 첫 번째 OX. 자, 에너지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현상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한다. 맞지? 딩동댕.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맞지? 세 번째, 에너지 전환 시 일부는 항상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이거 맞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잖아. 어려운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맞지? 그 다음에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용한다. 맞아? 맞지? 전기 꽂아주고 이게 빼빼빼 도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는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돼? 땡! 틀렸습니다. 바로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전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에너지 전환 보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42페이지.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여기 2번하고 3번 선지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전환 이거 나올 수 있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나올 만한 게. 알겠지? 그 다음이 이 에너지 전환 보존 파트에서는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 42페이지가 나와. 42페이지. 거기 열기관 그림이 보일 거야. 그 그림 그대로 나와. 그래서 한번 그쪽 열기관 열율, 뭐 에너지 효율 이쪽 해볼게. 자, 에너지 효율부터 볼게.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잖아. 그래서 우리 항상 꿀 같은 거 빨리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 같은 거 따지기 시작한 거야. 에너지 효율.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한번 볼게.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고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거였지. 바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비율,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 나 하나 물어볼게.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는 그럼 유용하게 사용된 게 많다는 거네? 그럼 열 에너지는 어떤 거야? 별로 안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거 구하는 거 좀 한번 볼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지? 자,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공급한 에너지분의 공급한 에너지를 공급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분의 뭐야?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비율, 사용 에너지 곱하기 100%. 레알 뭐 없어 그냥. 자, 근데 사실 이렇게도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공급한 에너지랑 버린 에너지를 주어지는 거야. 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는 뭐 그냥 딱 꽂으면 되잖아. 답이 나오니까 너무 쉽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공급 에너지분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공급 에너지랑 버린 에너지를 딱 주어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공급 에너지 마이너스 버린 에너지 곱하기 1. 왜? 공급 에너지에서 버린 에너지 빼면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알고 있어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공식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제 특징이야.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 1보다 클 수 있을까? 클 수 있을까? 1보다? 에너지 효율은 1보다 클 수 있을까? 아니지. 왜? 이게 분수잖아. 그래서 뭐 아무리 많아봤자 1이라고 1. 그래서 1보다 크거나 작다. 근데 사실 100%도 없어. 에너지 효율 100% 이게 세상에 그렇게 뭐 존재하지 않아. 그게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1보다 작다. 이렇게 알고 있어줘.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건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버린 에너지는 어떨까? 버린 에너지는 낮겠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랑 버린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올 수 있어. 우리 기니디 선지로.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1보다 작다. 이 정도 알아도.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버린 에너지는 적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 열기관과 열효율. 그걸 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배워봐. 왜냐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 효율 같은 거 따질 때 우리가 뭘 따질 것 같아? 뭔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진다고. 뭐 있어? 뭐 자동차나 뭐 등등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열기관이라고 해. 열기관 너무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기 볼게. 열기관. 이거 지워도 될까? 쉬운데? 자, 열기관. 거기 보면 열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있냐면 연료를 연소시킨 거야. 연료를 연소시켜. 뭐 자동차 제일 간단한 거 자동차 같은 거.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뭐가 발생할까? 열 에너지 발생하겠지. 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열기관이야.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열기관. 오케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열기관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쓰면 돼. 그 시험 가이드북 왼쪽 부분에. 우선 열기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연 기관하고 외연 기관이 있어. 내연 기관과 외연 기관. 약간 뭔 차이일 것 같아? 약간 한자 좀 공부했으면 내외 보고 또 알겠지? 내연 같은 경우는 열기관이 안에 있는 거고 외연은 열기관이 밖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 차이가 그냥 두 가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내연기관의 예로 뭐가 있을까? 내연기관이 열기관이 안쪽에 있어. 바로 자동차. 자동차 엔진 안에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로켓 이런 게 있고. 나 외연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솔직히 요즘 잘 안 보일 텐데 증기기관 이런 거 있어. 증기, 기차 이런 거. 그래서 내연의 예, 외연의 예는 하나씩만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열기관 같은 경우는 이 그림, 시험에서 나오는 그림은 내가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나와.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거. 우선 연료를 연소시키니까 뭐가 나오겠어? 열 에너지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고온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고온. 왜 고온일까? 열 에너지가 처음 만들어지면 제일 뜨겁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점점 식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열 에너지 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가 이거? 열기관에 들어가는 거야. 이 고온의 열 에너지가. 열기관. 열기관을 가서 그래서 전환되겠지. 역학적 에너지로. 그래서 이렇게 W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버리는 에너지. 근데 이 버리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인데 고온보다 어때? 온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어. 낮은 온도가 이렇게 방출될 거야. 바로 이게 열기관의 그림이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있다. Q1, Q2, 그다음에 여기 W로 돼 있을 거야. 이렇게 거기 썼지. 이 Q1이 뭐냐면 공급한 열 에너지야. 공급 열 에너지. 여기 Q1의 밑에다가 공급 열 에너지라고 써줘.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열기관이 한 일이에요. 열기관이 한 일.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이 에너지 효율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저온 쪽에 Q2 있지. Q2는 이게 방출된 열 에너지. 그러니까 버린 열 에너지 한마디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볼까? 열 효율. 열 효율 구하는 걸 한번 볼게. 열 효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 공급한 열 에너지 Q1분의 이런 거 우리가 예를 쓰면 W. 이게 바로 열 효율 구하는 거야. 그냥 곱하기 몇 개. 별거 없지? Q1분의 W.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Q1분의 내가 아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버린 열 에너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Q1 마이너스 Q2 거기 100%.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사실 이거 솔직히 좀 정리하면 Q1분의 Q1 마이너스 Q2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우리 과학을 배우니까 수학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내가 그냥 쓸게. 알겠지? 자 이게 바로 우리 열 효율을 구하는 방식이야. 자 두 번째 이것도 좀 적어야 되는데 자 열 효율이 높으면 이게 선지로 나올 수 있거든. 열 효율이 높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자 열 효율이 높으면 더 많은 양의 일을 가능하다. 맞는 말 틀린 말? 더 많은 일 가능. 맞아? 맞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 열 효율이 높으면 더 많은 일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오케이. 빙고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니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자, 열 효율이 높으면 더 적은 에너지로도 일 가능. 맞아? 맞아? 더 적은 에너지로 일을 가능하다. 열 효율이 높으면. 맞지? 열 효율이 높을수록 더 적은 에너지로 일 가능하겠지. 오케이. 빙고네.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우리 열 효율이 높으면 우리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어떻게 돼? 적을 수밖에 없겠지? 적을 수밖에 없어. 적을 수밖에 없어.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수 있으니까 선지로. 내가 이거 한 번씩 정리해준 거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2번. 그래서 밑에 한번 훈련 문제 풀어볼래? 여기 두 가지 문제 있어. 자, 30초 후에 같이 볼게. 자, 한번 보자. 자, 어떤 열기관이 50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100줄의 일을 하였다. 이 열기관의 효율 500분의 100 해서 20% 끝. 오, 그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볼게. 자, 가는 뭐야? 가. 형광등 같은 경우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00줄이래. 근데 뭐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21줄, 열 에너지가 몇 줄 나가겠어? 79줄 나가겠지. 뭐 이거 똑같아 그냥 79줄. 자, 그다음에 나는 30줄. 오케이. 버린 에너지, 아니 쓴 에너지 30줄. 그다음에 다는 에너지 효율 몇 퍼센트? 7%.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표로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보통 표로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왼쪽 유형이 제일 잘 나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까. 자, 이렇게 우리 봤고. 그래서 요게 중에서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시험에서 나온 건 이거. 이 열기가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올까? 이 그림이 알겠지? 그림 그대로 나와서 열효율 몇 퍼센트냐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거. 내가 선지 정리해줬잖아. 이렇게 긴 일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밑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한번 볼게. 여기서부터는 약간 교양 같은 느낌. 별로 안 나. 가끔 한 문제? 자, 에너지 효율적 이용 볼게. 우선 조명기구의 발전. 와, 그래서 거기 빛의 양을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거기 뭐부터 시작돼? 기름 램프부터 이제 시작해서 보여주는데 기름 램프 거의 안 보이지. 뭐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거의 뭐 안 보이잖아. 거의 어둡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백열등. 근데 이것만 적어줄래? 백열등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5에서 10%. 이 정도만 적어줘. 혹시 모르니까 백열등 에너지 효율 5에서 10%.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형광등. 형광등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무려 21%. 꽤 많이 높아졌지. 높아지니까 한 빛의 밝기가 한 2배 정도 되었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밝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등 지금 위에 있는 게 다 LED 등이야. LED 등 같은 경우 빛의 밝기 보면 되게 환하지? 그치? 얘는 20에서 30%. 이 정도? 여기는 한 번쯤 보면 돼.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있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뭐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당연히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거겠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이건 너무 쉽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솔직히 여기 부분에서 그나마 나온 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나올 수 있어.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 듣지 않았어?
나도 많이 듣는데 이거 자동차 잘 올라도 나도. 자, 우리 원래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엔진으로만 갔던 거야. 근데 하이브리드는 뭔 차이냐면 거기다가 전지 같은 거 다는 거야. 전지 같은 거 달아서 우리 거기 보면 엔진과 전동기 배터리를 함께 장착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왜? 엔진만 있던 자동차에서 버려지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좀 높은 거지. 그래서 이 정도 좀 나올 수 있고. 나 밑에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있어.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말 그대로 별거 아닌데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그냥 거기에 우리 하우스에다가 집에다가 뭐 태양열 발전 이런 거 설치하는 거야.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택을 바로 에너지 전환 제로하우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거기다 한번 줘봐.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청정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티브 방식이라고 해요. 액티브 방식. 사실 나한테는 그냥 영어로 쓰겠는데 여기 그냥 한글로 쓰라고 돼 있더라. 교과서 보니까. 그 다음에 단열재, 삼중 리창 설치하여 뭐 열의 유출을 억제한다. 이거 우리 흔히 있잖아. 약간 좀 어려운데 어렵게 돼 있는데 흔히 이거 생각하면 돼. 뽁뽁이를 그냥 창문에다 설치한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패시브 방식.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액티브 방식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거고, 패시브 방식은 우리 뽁뽁이 같은 거 사용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